안녕하세요. P5 강의를 맡은 교사 김병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6단원 두 번째 영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저와 같이 변수를 이용한 것을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업으로 갈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버블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자, 버블을 선언하는 부분과 버블을 그리는 부분, 그 다음에 버블이 움직이는 부분. 제가 이 움직이는 부분 이렇게 표시 안 했네요. 자,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이 부분이 버블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각각 제가 이제 함수로 만들 건데요. 지난번에 버블스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지 않았죠. 자, 그 이유를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개 똑같이 그렸지만 제가 이거 100개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자, 100개가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한 700개 해볼까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변수를 선언함으로써 세 군데 선언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려지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을 각각을 변경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변수화시켜서 그룹화시켜서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 그리는 부분을 단순화시킨 형태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make 버블. 자, 여기에는 n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n은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make, draw, move라는 각각의 함수를 만들었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합칠 때는 대문자를 넣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제가 그리는 부분을 가져올게요. 선언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블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버블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전혀 실행이 되지 않겠죠. 이유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지만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n이란 값을 버블스를 이제 n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버블, 그다음에 자, make 버블에서 버블스라는 변수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700이라는 숫자가 이미 입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드로우 버블에서도 마찬가지로 버블스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700개가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move 버블에서 자, 버블스를 넣어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700 대신 이것을 이제 1000으로 하게 되면 1000개가 그려지겠고요. 다음 숫자를 더 올려 2000이라면 2000개가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코딩에 대한 방법이었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방법은 버블을 선언하고 버블을 그리고 버블을 움직이는 이 형태가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변수들을 묶어서 객체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사용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let 그 다음에 버블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건데요. 지금 선언하는 변수는 오브젝트라는 것을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블2는
2는 똑같이 오브젝트 형태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에서는 어떻게 값을 넣냐면요. x는 1000, 키와 밸류 형태의 값으로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y는 200, 그 다음에 d는 30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x는 300, y는 예를 들어 450, 그 다음에 450은 제가 캔버스를 이쪽으로 500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한 250 줄이겠습니다. D는 2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것을 실행을 하면 아무런 결과 없겠죠. 자, 배경색을 좀 파란색으로 바꿔야겠네요. 200에 220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콘솔 창으로 로그 버블 1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버블 1을 찍어 보면요. 지금 저희가 선언한 게 그대로 찍힙니다. 어떤 메모리상에 x 값이 저장됐고요. x라는 키 값은 100이라는 밸류, y라는 키 값은 200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만약에 원을 그린다면요. 자, 지금 첫 번째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버블을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블을 선언하는 부분. 자, 그럼 버블을 이제 그려야겠죠. 그리는 것은 자, 서클이고요. 서클에다가 x, y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x 값을 넣고 싶은데 자, 이 값을 한번 제가 키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점을 찍고 그다음에 x라는 것을 하면요. 자, 아까 저희는 이 오브젝트가 쭉 선언이 됐지만 세부적으로 왔을 때 x라는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에 .x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간다면요. 서클은 버블 1의 x, 버블 2의 y, 1의 y, 그 다음에 버블 d를 하시면 자, 제가 뭘 하나 잘못했네요. 버블 1이 어디 빠졌나 봅니다. 뭘까요? 버블 1, d 값이 없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처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버블을 그리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버블을 움직이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버블 1의 x는 원래 있는 값에다가 랜덤으로 -2부터 2 사이 값을 넣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어느 정도 공기방울 움직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버블 1의 y좌표를 이제 변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버블 1의 y좌표가 0보다 작아지면 다시 아래쪽으로 데려올 겁니다. 이때 버블 1의 y좌표는 어떤 값을 넣어줘야겠죠? 랜덤. 자,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됐네요. 캔버스의 아랫부분을 옮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나오면 올레이트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x좌표도 랜덤으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버블 1이 됐습니다. 이제 버블 2를 하면 되겠죠. 자, 버블 두 번째 것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대로 복사해 와서 숫자 2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공기방울이 두 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버블 1과 버블 2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당연한 이유가 그려지는 부분을 제가 선언하지 않았네요. 니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기방울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1000개의 버블을 그리는데 오브젝트를 1000개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